안녕하십니까. K랩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제조 강사 오유경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그동안에 배운 퓨전의 기술을 좀 여러 가지 조금 재미있는 방법으로 실제 작업에 연결을 해보는 걸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K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제조 과정이 함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과정과 디지털 제조 과정을 융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아두이노 회로를 사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때 외장을 3D 프린터로 모델링을 해서 출력을 한다든가 이런 융합 과정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두이노 회로를 사용해서 뭐 해커톤을 진행을 한다든가 교육을 진행할 때는 사실 외장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회로가 들어가고 이 용도나 뭐 크기나 이런 게 그때그때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외형이나 제품의 외장을 이제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또 회로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또 아니면 부품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외장을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에 맞는 외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두이노 회로를 가지고 만든 그런 작업물에 지금 3D 프린터로 한번 외장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요 작업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지금 움직이는 센서, 그 다음에 빛 센서,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센서, 뭐 요런 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회로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커스텀도 가능하고 뭐 이제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부품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 용도에 맞게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면에 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덩어리, 오브젝트에 관해서도 했는데 여러 가지 면들을 다 연결해보는 작업도 지금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리소페인 작업으로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평면의 사진을 이렇게 면에다가 둥근 면이나 플랫한 면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과정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진행을 할 때 요즘은 이제 아두이노 회로나 이런 회로들도 종류가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규격이 여러 가지이기는 한데 인터넷에 찾으면은 있어요, 사실은. 뭐 이제 많이 사용하는 신기버스라든가 요런 곳에 보면은 아두이노 회로를 찾으면은 회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STL 파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아두이노 회로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그 회로를 파일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외장을 작성을 하는데 한번 간단하게 K랩 리소페인 신기버스 안에서 잘라야 되네, 이것도. 진작에 해놓을걸. 아두이노.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면 신기버스 안이나 다른 여러 가지
STL 파일 나눔을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는 되게 다양한 이런 외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회로에 맞는 이런 외장 형태를 가져와서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약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 자체에 모델링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 모델링 파일의 경우는 지금 아두이노 파일이 딱 맞게 핏되게 들어가는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두이노 우노가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작업들이 실제로 신기버스에도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어떤 회로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다든가 이런 작업들은 이제 모델링 소프트웨어 안에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핏되게 딱 맞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스케치를 통해서 구멍을 뚫는다든가 뭐 두께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대로 그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파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회로의 일종이에요. 회로 파일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그러면 규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맞춰서 여기다 외장을,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꼬마 작은 로봇의 외장을 안에 회로를 넣어놓고 회로의 부피를 맞춰서 외장을 디자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경우에는 탑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크기가 나오겠죠? 내가 원하는 만큼 적당히 그냥 직관적으로 조금 그려도 되고, 아니면 이제 치수를 재가면서 그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치 면을 이 XY 면으로 잡아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뉴가 떠 있죠? 그러면 뭐 사각형으로 해도 되고, 뭐 라인을 따라서 직관적으로 그려도 되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보면은 투 포인트 렉탱글 있죠? 투 포인트 렉탱글로 한번 요 같은 경우 원점이 있죠? 요 원점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딱 맞춰서 한번 요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살짝 그려볼게요. 그러면 보이는 이 컴포넌트를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또 떴죠? 바닥이 떴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딱 맞게 핏되게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면 살짝 조금만 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뭐 키운다거나 여유분을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춰놓고 여기다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원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같은 형태 위에다가 이제 서클을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서클의 크기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고정시킬 수 있는 형태 해서 0.85, 0.95 너무 빡빡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형태를 부품에 맞춰서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려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품에 아마 이 구멍은 이제 나사를 가지고 고정을 할 때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케치를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닫고 이 PCB 컴포넌트를 끄고 껐어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탑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박스 형태로 만들면은 되겠죠? 근데 약간 필렛을 이 상태에서 줘도 되고, 아니면 뭐 익스트루드를 해둔 상태에서 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대로 핏되게 했으니까 익스트루드를 이 면을 살짝
두께를 한 0.5? 2mm 정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2mm를 너무 많이 줬네요. 엑스트루드 2. 0. 저스트 인데 0.2인가? 0.2 한번 줘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어요. 높이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살짝 엣지를 또 좀 오리진은 끄고요. 여기 잡혀있는 엣지들을 약간 필렛을 또 좀 살짝 주겠습니다. 하나, 엣지를 하나, 2개, 3개, 4개 잡아서 한 0.1 0.1 정도 해서 OK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가 됐죠? 그러면은 필렛을 주는데 이 구멍이 더 들어가야 되겠죠? 구멍은 나중에 나사선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 형태는 쉘을 줘야 돼요. 지금 껍데기를 쉘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 이 쉘이 아웃사이드로 조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1 정도? 너무 크네요. 0.1 정도. 이렇게 하면은 아마 0.02 정도. 이 정도로 맞출게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탑뷰에서 이렇게 보고 지금 PCB 컴포넌트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안에 핏대게 지금 딱 맞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면을 돌려가면서 보면 위에 있고 위에 있고 위에 있고 근데 지금 이쪽 면은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부품이 하나 지금 더 있죠. 이 부분에 그러면은 뚫어줘야 돼요. 홀을. 구멍을 뚫어야 여기에 젠더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면에다가 스케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오리진에다가 스케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하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져가서 여기도 이게 나갈 수 있는 홀을 뚫어줘야 되니까 직관적으로 그냥 투포인트 렉탱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핏대게 한 여기서 바깥 요 정도 잡고 요렇게 위로는 뭐 어차피 뚫을 거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 잡았다. 그러면 그냥 스케치 끝입니다. 그러면 면이 생겼죠. 그러면 이 잡혀있는 이 면을 또 익스트루드 하면 되겠죠. 방향은 그러면 역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주면 되겠죠. 사이즈는 상관없겠죠. 컷이니까. 그래서 오퍼레이션 확인하고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요것만 될 거예요. 컴포넌트는 끄고 마이너스 값으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딱 뚫렸고 이때 이제 컴포넌트를 켜면 이렇게 한번 탑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들이 있죠. 아두이노 회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가 신기버스나 이런 데 찾아보면 뭐 갤럭시 핸드폰, 아이폰 아니면 뭐 카메라 부품이라든가 이런 좀 기존에 많이 나와 있는 제품의 외장 케이스나 뭐 아니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파트가 있다거나 할 때 실제 사이즈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덩어리,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거나 아니면은 사이즈를 재서 레어하게 형태를 잡아 놓은 다음에 바깥에서부터 요렇게 딱 맞게 핏되는 형태로 케이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딱 끼우고 뭐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항상 빼먹지 말고 필렛을 주면은 일단 바닥면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요 부분, 여기 아래 뭐 요런 부분 일단 요 세 군데를 필렛을 살짝만 줬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해서 요렇게 이제 엣지 없이 요렇게 부드럽게 만들어 줬습니다. 요러면 뭐 일단 요 부분에 외장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 외장 자체를 PCB 컴포넌트는 끄고 요것만 딱 내보낼 수 있겠죠. 렌더도 그냥 가볍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많으니까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넣고 다시 디자인 가서 이렇게 그러면 저장해서 바로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바디를 한번 볼게요. 바디를 내려보면은 지금 외장은 요 바디 3번이 돼 있죠. 그러면 이쪽 바디에서 우클릭해서 세이브 에즈 메쉬로 해서 STL 바이너리로 해서 오케이 하고 이름은 뭐 요것도 BOTTOM 바닥 언더바 1 해서 STL 파일 맞는지 확인하시고 위치 한번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세이브. 그럼 파일은 저장됐고요. 실제로 크레얼리티 프린트에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 있을 파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당겨서 조그맣죠? 요렇게 해서 가볍게 요렇게. 그래서 실제로 되게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요런 비싼 기존 제품에서 부품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외장 케이스를 좀 더 보강해야 되거나 할 때 3D 모델링을 하는 분들은 가볍게 요렇게 빠르게 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부품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굳이 서포트나 이런 거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뭐 그대로 파일에 엑스포트 해서 나가면은 3D 프린터에서 걸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력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다음 거는 리소페인 작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실제로 리소페인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리소페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꽤 많아요. 사이트가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런 리소판 제작기 한번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요 사이트가 있죠. 여기 보면은 itsriso.com 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여기는 3dp.rocks 라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몇 가지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액자형의 리소페인을 만드는 곳이고 여기는 약간 형태를 둥글려서 구부려서도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리소페인이 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은
평면으로 돼 있는 2D를 자동으로 약간 두께를 주는 게 리소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사진이나 뭐 이미지 이런 거를 리소페인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이트마다 조금씩 결과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임의로 지금 인터넷에서 저작권이 없는 아기의 이미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다운로드에 아기 사진. 네. 이미지 무료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아기의 컬러 사진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인터넷에 리소페인이라고 한번 이미지 아니면 핀터레스트에다가 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이 달 모양이죠. 이 달 모양의 오브제가 많이 나오고요. 3D 프린터로 출력하죠.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침대 있고 달 사진을 구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리소페인 이미지 자체가 보시기에는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납작하고 불투명한 경우에는. 근데 조명을 켜놓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게 좀 명암을 줘서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용이나 이렇게 많이 쓰인다. 요거는 달 이미지에다가 사진까지 같이 더했네요.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입니다. 그래서 이 리소페인 작업을 할 때는 사이트에서 STL 파일로 아예 만들어줘요. 저희가 여기 보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셀렉해서 아기 이미지 사진을 넣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를 들어 조명이다. 뭐 그러면 약간 이렇게 둥근 형태로. 그럼 보기에는 그렇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출력을 해서 조명을 비추게 되면은 좀 완전히 좀 다른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을 댔다. 그러면 이걸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의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자동으로 이게 들어가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것도 똑같이 한번 크리얼리티 프린트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들어갔고 보시면 음영이 생겨요. 가까이서 보면은 실제로 2D였던 이미지가 이렇게 음영을 줘서 3D가 돼요. 그래서 조명을 비추면 진한 부분과 밝은 부분이 달라 보이겠죠. 실제로 한번 내려보면은 두께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천천히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리소페인 작업을 하는 거는 대부분 그렇게 서포트나 이런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된다. 근데 실제로 출력하는 거는 많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소페인 작업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게 해보시면 좋겠다. 다음 마지막으로 면을 활용한 어떤 모델링 작업에 여러 개의 면을 활용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새 창을 하나 열고요. 자,
그러면 스케치면을 이제 평행을 해서 여러 개를 둘 건데요. 일단 스케치를 하나, 가장 많이 쓰는 XY면에다가 무조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도형 중에서 그동안 원이나 사각형 이런 거 말고 폴리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에서 센터에서 이렇게 줘서 스케치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육각형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나 한 20 정도 20cm로 엔터.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이 면에서 이제 익스트루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위로 가면은 이 위에는 다른 면을 이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 보면 크리에이트, 모디파이, 스케치를 마치고 여기서 평면에 간격을 띄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내가 선택한 평면에서 약간 이제 오프셋을 주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면 나오죠. 플레이는 어느 면? 여기 지금 면이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디스턴스, 간격을 얼마 주나? 살짝 그러면 한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한 10 정도, 10mm 정도 해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새로운 면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새로 생긴 면에서 다시 스케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면을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스케치가 내려가면 첫 번째 그렸던 스케치 있죠. 요거는 한번 지워볼게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스케치가 진행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는 또 다른 형태의 폴리곤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여기 한 18 정도 해서 한 폴리곤을 한 오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 스케치를 해볼게요. 오각형 보이죠? 그리고 나면 스케치 두 개를 다 한번 띄워볼게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위로 점점이 쌓아가면서 간격을 띄우면서 연결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개만 더 해보면은 일단 여기 오프셋 플레인 면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플레인 면을 어디다 두냐? 여기요. 그리고 간격을 얼마나 두나? 이번에는 한 15 정도, 15 정도로 해서 OK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끄고 스케치 두 개를 다 껐어요. 그러면 면만 남죠. 이 면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스케치 있죠? 한 번 더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기준점을 삼고 싶으면 여기 다른 스케치들을 켜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럼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요렇게 원, 이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스케치 피니시 하면 이제 점점 이렇게 돼요. 지금 어떤 형태의 문양을 만들려고 하냐면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꽃병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라인을 따라서 쭉 연결을 하다 보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도형이 나왔겠죠. 이런 도형은 원형이나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쌓아가면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몇 개만 한번 더, 라스트 하나 더 해볼게요. 오프셋 플레인 하고 면을 잡고 여기도 한 18 정도 해서 올리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 잡고요. 여기에는 또
한번 많이 넣어볼까요? 한 8 정도 잡고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라인들이 지금 면이 지금 그럼 총 몇 개의 면이 된 건가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간격은 지금 많이 띄워져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라인을 따라 쭉 연결해주는 기능은 이제 로프트를 찾으시면 돼요. 상단에 여기 있다. 로프트. 내가 뭐 찾지? 크리에이트 여기 있다. 아, 로프트 두둥. 자, 그러면 로프트 메뉴를 찾았어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위에서 밑으로 한번 해보고 밑에서 위로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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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죠? 그리고 취소하고 다시 한번 또 로프트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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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때? 좀 형태적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어느 순서로 로프트를 진행하는가 얘 먼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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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꽃병 객체 자체는 이렇게 뉴바디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면이 선택이 되겠죠. 그럼 이 면을 선택을 해서 약간 이제 쉘을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1mm 정도 줬어요. 안에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아웃사이드로 디렉션을 주고 OK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셀렉션 축을 선택을 해서 한번 이 위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볼게요.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보시면 지금 바닥 면까지 형태적으로 이런 둥근 형태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면을 여러 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다. 그러면 캔슬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잡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잊지 말고 마지막에 필렛을 줘야 되겠죠. 필렛은 면을 선택해서 주셔도 되고 아니면 라인을 선택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짝 조금만 여기 0.2 정도 아니면 0.4 정도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롤링볼로 OK를 하면 이렇게 가까이서 가보면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3D 프린팅의 소재가 PLA 외에도 최근에는 레진 그다음에 뭐 다양한 소재로 나일론도 있고 뭐 커피박 그리고 나무로 된 필라멘트도 나와 있고 소재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 제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실제로 사업화나 판매나 공방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제 지인도 이렇게 꽃병이나 화병을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색깔을 네, 뭐 요런 식의 느낌 나쁘지 않네요. 금방 요렇게 오브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으로 와서 요렇게
이 정도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보내는 방법 똑같죠? 여기서 뭐 이제 바디에서 내보내셔도 되고요. 바디가 지금 요거는 연결돼서 하나죠? 요 바디에서 똑같이 내보내도 되고 아니면 컴포넌트에서 내보내셔도 돼요. 근데 내보내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제 첫 번째 저장을 해야 됩니다. 뭐 BOTTLE 언더바 1 해서 이제 원하시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일단 해놓고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데이터 패널에 내가 만든 파일이 제대로 잘 들어갔는지 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 링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실제로 모델링 자체는 여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출력은 이제 파일을 링크를 줘서 이제 쉐어한 파일을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출력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서 수정도 하고 뭐 스케일을 조정한다든가 사이즈 조절 아니면은 뭐 엣지를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한다든가를 충분히 진행을 링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상대방도 요 퓨전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여야 되죠. 그러면 이 퓨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이제 보통 트라이얼 30일 대부분의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근데 계정을 등록을 하면은 1년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무료 사용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계정이 있어요. 학생 계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계정이 스타트업 계정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계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증빙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스타트업 계정으로 하시면 또 3년간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저장을 했고요. 다시 또 바디에서 우클릭 해서 세이브 에즈 메쉬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TLE 언더바 1 해서 데스크탑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그리고 체크 과정은 있어야 되겠죠. 잊지 말고 언제나 파일을 소프트웨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한번 밀어넣는 작업은 하셔야 돼요. 세워야 되겠네요. 그죠? 잡아서 로테이트 빨간색 이렇게인가 잡아서 X 을 다스 45도씩 돌리고 마지막에 무브해서 바텀 약간 보시면 넓어졌다가 올라가죠. 넓어졌다가 올라가는 형태여서 서포트가 필요한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서포트 활성화하고 다시 슬라이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없어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면 앞에서 봤을 때 형태적으로 봤을 때 넓어지죠. 넓어지는데도 지금 서포트를 활성화를 했는데도 서포트가 안 생겼어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적층식 구조의 경우에는 지금 내려가 보시면 여기가 레이어 1이죠.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레이어죠. 그러면 각도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각도가 너무 기울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각도는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포트가 없이도 약간 이런 둥근 형태도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가장 많이 잡는 게
한글로 해도 되겠지. 프린팅, 테스트, 배가 이미지가 있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요거죠. 요 3D 프린터 구매하면 대부분의 요 파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모델링 디자인 이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크게. 자, 지금 보통은 3D 프린터를 테스트를 할 때 이 배의 이미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이 배에 여러 가지 경사가 되게 많이 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렇게 배의 앞머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이 어떻게 돼요? 1층부터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여기서 빈 공간이 나오게 되죠. 근데 60도 정도 돼요. 이 정도 각도는 3D 프린터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기에서 이 배에 지금 수직인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요 아래 배 바닥의 수평 말고는 전부 다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테스트로 출력을 해보고 3D 프린터의 베드의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노즐 상태라든가 출력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로 가장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얘처럼 이 화병의 경우도 경사가 있지만 프린터가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거를 서포트를 활성화했어도 서포트 없이도 충분히 깔끔하게 출력이 된다. 그럼 요 정도 출력을 하면은 금방 나오겠네요. 그래서 시간은 1시간 14분이네요. 14분 만에 나오겠네요. 그리고 머티리얼은 2.5m 정도. 근데 약간 화병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많은데 아마 물이나 이런 거를 넣으면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조금 더 심화되면서도 좀 범위를 넓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강의를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들으시면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번 강의가 처음이신 분들도 앞전에 있었던 또 심화 과정 강의를 꼭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했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제조에 가까운, 실제에 가까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수치를 가지고 치수가 있는 경우에 제품을 제작할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라고 해서 실제 치수를 재가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또 외부 파일, DXF 파일이라든가 SVG 파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파일들을 활용해서 약간 내 디자인 할 때 어떤 능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벡터 파일이나 벡터 파일을 불러와서 내 작업에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실질적인 활용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었다. 그리고 또 진행했던 게 이제 케이블이나 공학적 요소,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복잡한 그런 요소들을 좀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외장 케이스, 아두이노나 여러 가지 이제 ICT에 활용되는 이런 회로의 케이스를 가볍게 이제 직접 설계를 해서 하드웨어와 어떤 식으로 융합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또 조금 이제 굿즈 개념으로 리소페인, 그 다음에 이제 화병, 이런 거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급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는 조금 더 다양한 제품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어떤 툴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좀 창작자나 메이커로서
좀 여러분의 능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넓히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시고 실제로 출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강의를 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반드시 실습 과정을 여러 번 거치셔서 다양한 좀 모델링 오브제를 제작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었던 그리고 작업했던 과정들 저희 K랩 우즈베키스탄에 오셔서 같이 교육 과정에 장비 사용도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문의사항 있으실 때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은 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